자, 광통신에 대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파동 현상에 대한 수업 장면이다. 전반사 현상에 대해 발표해 봅시다. 자, 학생 A.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작아야 전반사가 일어나요. 자, 보겠습니다. 입사각은 경계면에서 빛이 들어오는 각도를 입사각이라 했었죠. 수직인 선을 그었을 때 이게 빛이 이렇게 가면 입사각, 그리고 이렇게 꺾여갔을 때 이게 굴절각. 자,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커야 됩니다. 자, 입사각이 여기 점점 커지면 어떤 특정한 순간에 굴절각이 몇 도가 될 때, 90도가 될 때 빛은 경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전반사가 일어난다 했었죠. 전반사. 그래서 이때 각도를 우리는 임계각이라 했습니다. 임계각보다 빛이 더 입사각이 더 커지면 항상 전반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입사각보다 작아야 한다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학생 B. 빛이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작은 매질로 진행할 때 전반사가 일어나요. 자,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매우 중요하니까 꼭 체크해 놓읍시다. 자, 굴절률이 어떻게 됐었는지 앞에 강의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요. 자, 두 개의 매질이 있는데 우리 물과 공기 예를 들었었죠. 물은 느렸어요. 그렇죠? 느림. 공기는 빛의 진행이 빨랐어요. 빠름. 예를 들면 물은 자동차로 치면 카펫에 해당이 됐고, 공기는 마룻바닥이 해당이 됐었죠. 마룻바닥이 해당이 됐습니다. 자, 빠른 쪽은 굴절률이 작고, 느린 쪽은 굴절률이 크다고 했어요. 여기는 속력이 느린 쪽은 굴절률이 크고, 속력이 빠른 쪽은 굴절률이 작아요. 자, 이때 전반사는 물에서 공기로 갈 때 빛이 꺾이면서 전반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굴절률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진행할 때는 전반사가 일어날 수가 있고, 전반사 오케이. 근데 반대로 공기에서 물로 진행할 때는 빛이 이렇게 밑으로 느린 쪽으로 꺾인다고 했죠. 느린 쪽으로 꺾이니까 이때 이게 입사각이 되는데 빛이 들어온 쪽이니까 이 입사각이 아무리 커져도 빛은 경계면으로, 즉 90도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입사각이 이렇게 커지면 굴절각은 이렇게 커지는데 얘가 이쪽으로 닿질 못합니다. 그래서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죠. 전반사 X. 그래서 공기와 물일 때는 항상 물에서 공기로 나가야 되고, 물질이 다른 경우에는 굴절률이 큰 물질에서 굴절률이 작은 물질로 빛이 나아가야지 전반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학생 B의 말은 굴절률이 큰 물질에서 굴절률이 작은 물질로 진행할 때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B는 맞는 말이 되겠죠. 학생 C, 광통신에 이용되는 광섬유는 전반사 현상을 이용해요. 자, 광섬유 안에 구조를 보면 중심에 있는 것을 뭐라고 했었죠? 코어라고 했었고, 외부의 바깥에 있는 것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클레딩이라고 해요. 이때 코어에서 빛 신호가 이렇게 전반사 되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코어와 클레딩을 보면 물과 공기가 똑같아요. 코어, 클레딩 있을 때 코어는 속력이 느립니다. 느림. 클레딩은 속력이 빠름. 그래서 느린 쪽에서 빠른 쪽으로 임계각보다 더 큰 각도로 빛이 들어가면 이렇게 전반사가 일어나게 되겠죠. 이쪽으로는 빛이 클레딩 쪽으로는 빛이 전혀 가지 않고 코어 내부에서 전반사를 통해서 이렇게 광섬유 내부에서 이렇게 전반사를 하면서 진행을 하게 돼요. 전반사 현상을 이용한다. C는 맞죠. 2번 문제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광통신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발신자가 보내는 음성 및 영상 정보는 발신기에서 어떤 신호로 전환되어 광섬유의 코어를 따라 손실 없이 진행하냐면 이 안에 전반사가 일어나려면 빛 신호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빛이다. 수신기에서는 발신기에서와 반대 방향을 거쳐 음성 및 영상 정보를 수신하게 된다. 자, 처음에 음성 및 영상 정보를 여기 신호를 바꿔주게 됩니다. 음성 및 영상 정보에 대한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꾸고 전기 신호로 바꿔주고 이 전기 신호를 이제 빛 신호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발신기 부분은 레이저나 발광 다이오드는 LED를 말하는 거예요. LED. 그래서 레이저나 LED를 통해서 빛 신호로 바꿔주고 이 빛이 전반사를 통해서 광섬유를 따라 진행을 하고 이제 수신부 받는 광검출기에서는 이 빛을 검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빛 신호로 온 이 정보를 다시 전기 신호로 바꾸고 전기 신호를 뭐 경우에 따라서 음성 신호로 바꾼다든지 영상 정보로 바꾼다든지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럼 니은 볼게요. 광섬유에서 굴절률은 코어가 클래딩보다 크다. 아까 전에 설명했었죠. 코어가 있고 클래딩이 있으면 코어가 느림, 클래딩이 빠름. 그래서 느린 쪽이 굴절률이 크다고 했어요. 굴절률이 크고 빠른 쪽이 굴절률이 작다. 그래서 코어가 클래딩보다 크다라는 것은 맞죠. 디귿 발신기에서 전송하는 신호의 진동수는 수신기에 수신하는 신호의 진동수보다 크다. 자, 신호는 빛의 신호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 빛의 신호가 깜박깜박깜박깜박 하면서 이렇게 빛이 왔다가 안 왔다가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 신호가 나중에 달라지면 안 되게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한 그 신호의 정보가 있는데 그 신호가 1초에 3번 진동하는 어떤 신호였는데 여기 들어올 때 1초에 2번 진동하는 신호로 바뀌면 달라지는 거죠. 신호가 달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신호의 정보 그리고 신호의 진동수는 변하지 않고 달라지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 3번 문제. 그림과 같이 두 물질 A, B로 이루어진 광섬유에 이쪽이 코어라고 했었죠. 그리고 여기 그 바깥쪽 물질 B가 클래딩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으로는 물질 A를 위아래로 물질 B가 감싸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광섬유가 이렇게 원통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안쪽에 있는 게 코어, 바깥쪽에 있는 게 클래딩. 자, 용어는 중요하지 않다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코어 쪽이 느리다. 느림. 클래딩은 빠름. 느린 쪽에서 빠른 쪽으로 빛이 진행해야지 전반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느린 쪽에서 빠른 쪽으로 빛이 가면 전반사가 되고 클래딩, 즉 빠른 쪽에서 느린 쪽으로 갈 때는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물질 A가 코어인데 여기에서 물질 A에서 B로 코어에서 클래딩 쪽으로 빛이 진행하면 이렇게 전반사가 일어났죠. 반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전반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빛이 A에서만 진행하고 반사가 다 일어났으니까 여기서는 빛이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질 B에서는. 기억. 빛의 속력은 A에서보다 B에서 더 느리다. 방금 했죠. 속력은 A에서가 더 느리죠. 그죠? 그래서 빛의 속력은 A에서보다 반대로 말했네요. B에서 더 느리다가 아니라 A에서 더 느립니다. 그죠? 그래서 빛의 속력은 A가 더 느림.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니은 굴절률은 공기
BA 순이다. 자, 먼저 굴절률은 앞에서 비교했던 것처럼 코어는 느린 쪽이고 굴절률이 크다고 했죠. 굴절률이 크고 그 다음에 클레딩은 굴절률이 작아요. 됐죠? 그래서 A가 B보다 큰 건 맞고 그 다음에 공기를 볼게요. 자, 공기는 방해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속력이 가장 빠릅니다. 속력이 빠름, 가장 빠름, 가장 빠름. 그 다음이 물질 B에서는 빠르다. 물질 A에서는 느리다. 즉, 속력을 봤을 때는 가장 빠른 공기, 그 다음 B, 그 다음 A 순이 됩니다. 공기는 아무것도 방해하는 게 없고 여기는 조금 방해하는 게 있어요. 어떤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 내부라서 여기는 공기 자체고 여기 물질 내부가 있죠. 그 다음에 A는 더 빽빽한 매질로 되어 있어서 더 느립니다. 속력은 공기 BA 순이면 굴절률은 반대가 됩니다. 굴절률은 반대가 되어서 공기보다는 B가 크고 B보다는 A가 크다 해서 니은은 맞습니다. 디귿. 입사각이 I, 여기 지금 공기에서 코어 쪽으로 입사각 I로 지금 들어가고 있죠. 이때 전반사가 일어났어요. 자, 여기서도 보면 느린 쪽으로 꺾이다 있는데 공기보다 물질 A가 더 느리죠. 그래서 느린 쪽으로 꺾이죠. 마치 공기와 물처럼 이 그림을 옆에서 본다면 이렇게 된 거죠. 공기, 물이라고 보면 공기에서 물 쪽으로 할 때 느린 쪽으로 이렇게 꺾였죠. 그죠? 느린 쪽으로 꺾였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오다가 느린 쪽으로 매질 A 쪽으로 I로 입사했을 때 물질 A에서는 더 느리니까 느린 쪽으로 이렇게 꺾였습니다. 자, 그런데 입사각이 I보다 더 작아지면 빛은 전반사 하지 않는다. 자, 전반사 할지 안 할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지금 I보다 더 작아지면 빛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더 비스듬하게. 자, 비스듬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꺾일 때도 더 비스듬하게 이렇게 꺾여 나가요. 그죠? 자, 이렇게 또 점점점 빛이 더 비스듬하게 가게 되면 물질 A와 B 사이의 입사각은 여기에서 형성이 되는데 여기에서의 각도가 더 커졌죠. 점점점 커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각도가 더 커졌으니까 임계각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전반사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계속 하게 되겠죠. 빛이 점점점 더 완만하게 들어가게 되면 입사각이 더 커져요. 그래서 요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 자, 여기서 빛이 가는데 요렇게 갔을 때는 입사각이 작죠. 요렇게 갔을 때는 조금 더 커졌어요. 이렇게 갔을 때는 입사각이 더 커졌고 이렇게 가면 입사각이 더 커지고 이렇게 정말 비스듬하게 누워서 가면 입사각이 각도가 더 커졌죠. 그죠? 그래서 여기 바로 좀 더 위로 가게 되면 입사각은 작고 그죠? 작고 멀어지면 즉 비스듬하게 가면 갈수록 누워서 가면 갈수록 입사각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입사각 I가 작아진다는 것은 더 비스듬하게 간다는 거고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입사각은 커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전반사 하고 있는데 그죠? 전반사 하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비스듬하게 가게 되면 전반사를 더 잘하게 되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I보다 작아지면 빛은 계속 전반사 한다가 되겠습니다.